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.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, 특히 그 멜라토닌이라는 것과 치매 예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아보려고 합니다.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? 아이고, 나이 드니 잠이 줄어.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.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?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네,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밤에 자는 잠만 보면 뭐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데 낮잠까지 다 합쳐서 하루 총 자는 시간을 보면요.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길 수도 있다는 거죠. 자료에 따르면 뭐 평균 9시간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. 아. 얼마나 푹 자느냐,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,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아하. 그러니까 뭐 8시간, 9시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 개운하지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신호군요. 네, 맞습니다. 딱 그거죠. 나이가 들면 사실 잠들기가 어렵거나 또 자다가 자꾸 깨고 아니면 새벽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 못 드는 경우 이런 게 흔해지거든요. 실제로 65세 넘으신 분들 절반 이상, 한 57.7% 정도가 불면증을 겪는다고 하니까요. 이야, 생각보다 많네요. 그렇죠.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그 수면 시계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들고 나오는 시간대, 그 리듬도 좀 변하기 때문이에요. 50대만 돼도 20대 젊은 시절의 절반, 60대에는 뭐 3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그렇게 많이요? 그럼 그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게 그냥 잠만 좀 설치게 하는 거 그 정도 문제가 아닌 건가요? 자료에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49%나 높아진다고 해서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. 네, 그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멜라토닌이 그냥 자 이제 잠잘 시간하고 신호만 주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몸에 그 면역력도 조절하고요. 또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라는 거래요. 항산화요? 그게 뭐죠?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그 녹쓰는 거, 그러니까 노화되는 걸 막아주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인데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타민 C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더 강력하다.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. 와.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잠도 문제지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노화랑 관련된 병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심장병이나 당뇨, 암 환자분들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좀 적더라.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. 세상에. 멜라토닌이 무슨 만능 영양제 같네요. 정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. 그럼 이렇게 중요한 멜라토닌, 이걸 좀 잘 나오게 하고 밤에 잠 좀 푹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뭐 자료에 나온 방법들을 좀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. 우선 오후 늦게, 특히 저녁에는 커피나 홍차처럼 그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. 아, 커피. 오후엔 좀 참아야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잠자기 바로 전에 담배 피우거나 술 드시는 거 이것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. 특히 술은요. 마시면 잠깐 졸린 것 같아도 결국엔 잠을 깨우거든요. 그리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그걸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. 아, 술 마시고 자면 더 푹 자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. 오히려 반대죠. 또 중요한 게 낮에 햇볕을 좀 쬐는 거예요. 햇볕이요? 네.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딱 제자리를 찾아서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거든요.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너무 밤늦게 막 격렬하게 하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피하시고요. 운동 시간도 중요하군요. 네. 그리고 낮잠은 주무시더라도 아주 짧게 뭐 20분, 30분 이내로요. 그리고 혹시 뭐 관절염에 심해서 밤에 아파서 깨거나 남자분들 전립선 문제로 화장실 자주 가느라 깨거나 이런 식으로 잠을 방해하는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걸 먼저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. 네네. 그리고 마음 편한 것도 중요해요. 스트레스나 외로운 것도 잠을 방해하니까 뭐 명상을 한다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해서 마음을 좀 다스리는 연습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.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봐도 여전히 잠들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면제를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. 특히 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나
뭐 졸피뎀 성분으로 된 그런 수면제들 있잖아요. 네, 병원에서 처방해주는. 네. 그런 약들이 어르신들께는 좀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지럽게 만들어서 넘어지실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. 심지어는 연구 결과를 보면 3개월 이상 좀 길게 드셨을 경우에 치매 위험을 최대 51%까지 높일 수 있다,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. 51%요? 와. 네. 그러니까 정말 이건 신중해야 하고요. 만약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아주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.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? 약 말고 다른 대안 같은 건 없나요? 자료에 보니까 멜라토닌 보충제 이야기도 있던데요. 아, 네. 그 멜라토닌 보충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원래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멜라토닌 성분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기존의 그런 수면제들보다는 의존성이나 뭐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같은 게 훨씬 적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,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. 서카딘 같은 그런 약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약들이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하고 좀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. 오, 그럼 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가요? 그렇다고 무조건 다 괜찮은 건 아니고요.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 뭐 두통이 생긴다거나 좀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고요.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나 체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 용량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보통은 아주 적은 양, 뭐 0.3mg이나 1mg, 2mg 이 정도로 시작해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멜라토닌 좋더라 하고 그냥 사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본인한테 맞는 용량, 또 언제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네,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겠네요. 그리고 자료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었어요. 멜라토닌이 그 수술하고 나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걸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. 네,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수술 전후로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좀 개선해주고 또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, 이런 내용이죠. 이야, 정말 멜라토닌이 하는 일이 많네요. 잠만 재우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그런데요,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사실 어르신들이 겪는 불면증의 상당 부분, 뭐 자료에서는 거의 99%라고까지 하는데요. 이게 어떤 심각한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연스러운 변화다. 네. 그러니까 아유, 나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하고 너무 걱정하고 잠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잠을 더 못 자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약을 먼저 찾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 습관들을 먼저 꾸준히 해보시고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는 거. 뭐 조금 덜 자도 낮에 활동하는데 큰 지장 없으면 괜찮아,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노년기 수면에 대한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, 그리고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었네요. 그리고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, 노화 방지, 심지어 치매 예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요. 물론 수면제든 멜라토닌 보충제든 약물 사용은 꼭 신중해야 하고 특히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맞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게 단순히 잠 문제뿐 아니라 면역력이나 노화 속도, 또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오늘 알게 되셨을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그냥 잠 잘 자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의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리듬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을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잠깐 산책을 한다거나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좀 멀리하는 것 같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